여드름 흉터라는 건 사실 이미 끝나버린 상처죠. 회복이 끝나버린 상처고 가만히 두면 절대 다시 차오르지 않는, 다시 100% 재생하는 것들이 현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평생 가는 흉터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찢지 않으면 아래쪽 폐임이 회복돼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주현 원장. 네, 최성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은 이제 여드름 흉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두 가지 사진 중에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여드름 흉터일까요?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 편이 이제 여드름 흉터, 패여 있는 자리들이 보이는 그런 이제 음영이 있는 그런 흉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은 사실은 여드름 흉터라기보다는 이제 색소 침착, 그래서 뭐 여드름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뭐 여드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 패 있는 흉터, 그리고 그런 색소 침착 자국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모공이 넓어지는 정도, 그런 것도 사실 큰 의미에서는 흉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여드름 흉터이든 뭐 여드름 자국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10분만 열심히 투자하시면 이 여드름 흉터나 자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카테고리화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두 가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여드름 자국이냐 흉터를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흉터는 집에서 없애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국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붉은기가 남아있는 여드름 자국, 두 번째는 어둡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는 이미 좀 어둡고 회색, 갈색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붉은 여드름 자국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드름 연고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붉은기가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 염증기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연고를 사용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에피듀오겔이라는 여드름 연고도 우리가 많이 처방을 하죠. 그런 연고를 바르시면 염증과 여드름 생성되는 것까지도 사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연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여드름 어두운 자국이죠. 아까 제가 색소 침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기다리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여드름 색소 침착, 그러니까 얼굴에 생긴 색소 침착은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가 지나면 서서 흐려지는데, 단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 여드름이 안 생겨야 한다는 전제 조건. 새로 여드름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남으면 여기에 있는 색소 침착은 좋아지는데 여기에 있는 게 또 다시 색소 침착이 만들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두운 여드름 자국도 사실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안 생기게 하는 어떤 치료가 됐건 관리가 됐건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기다리면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선블럭 잘하는 거죠. 선크림을 밖에 나갈 때나 이럴 때 선크림을 좀 잘 바르는 게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지는 것들을 예방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여드름이라는 건 염증이 생긴 거고, 염증 때문에 그 어떤 후유증이 남은 거죠. 뭔가 상처가 났으니 상처를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연고나 뭐 재생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에피듀오겔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는 단종은 아니고 약간 품절되어 있는 상태로 맞아요. 알고 있긴 한데, 일단 성분 자체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다펠렌이라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 계열의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차세대 버전이죠. 보통은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뭐 디페린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아다펠렌 같은 경우는 피부의 빠른 탈락을 좀 유도해서 새로운 피부를 빠르게 합성시키고, 원래 기존에 있던 피부들은 탈락시키면서 세포의 빠른 턴오버를 일으켜서 피부층을 회복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죠. 그걸 합쳐져 있는 성분이 우리 에피듀오라고 하는 그런 겔이라고 할 수 있고,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것도 이제 다른 여드름 연고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듀압겔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은 보통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게 이제 색소 반응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장기간 봤을 때도 좀 이제 색소의 침착들을 빠르게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뭐 에피듀오 혹은 뭐 비슷한 성분의 페린 겔이라든지 아니면 듀압겔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거 말고 사실 또 많이들 쓰시는 연고도 있잖아요. 뭐 크레오신 T 용액이나
뭐 나딕사 크림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레오신은 보통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고 나딕사라는 연고도 마찬가지로 항생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에서는 여드름균이 증식하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원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염증을 빠르게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 자국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드름 치료의 목표는 사실 흉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진피층이 결국은 쉽게 말해서 녹아버리면서 패여버리는 이제 흉터가 되는 건데 이런 애들은 한 번 패여버리면 다시 100% 재생하는 것들이 현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평생 가는 흉터가 되고 하지만 이제 자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흘러주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거든요.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6개월 전, 1년 전에 있었던 여드름 자국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이게 얼굴을 보시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색소 침착 때문에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그게 너무 이제 신경 쓰이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 한해서 좀 레이저 치료를 해서 조금 회복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드름 흉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스픽 형태라 그래서 좁고 되게 깊은 흉터.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롤링카라 그래서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파여 있는 흉터. 세 번째가 이제 박스카 형태라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는 세 가지 흉터를 얘기를 하는데 다들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지나요?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면적이 넓고 좀 깊게 파여 있는 거는 치료를 해도 그 속도가 좀 더디겠죠. 근데 파여 있는 정도가 깊지 않고 흉터가 작다. 뭐 예를 들어 지름이 좀 작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거의 막 매끈해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육안적으로 차오르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까 우리 성현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드름 치료의 방점은 흉터에 있다라는 거에 사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라는 거를 하는 건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해도 흉터가 생겼다면 흉터가 차오르게 해주는 치료도 사실 여드름 치료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막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어머니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성인이 됐을 때 여드름 흉터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드름 흉터라는 건 사실 성 원장의 말씀처럼 이미 끝나버린 상처죠. 회복이 끝나버린 상처고 가만히 두면 절대 다시 차오르지 않는 그런 흉터, 상처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좋아지지만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할 때 아파요. 왜냐하면 여드름 흉터 치료의 중요한 원리가 다시 상처를 내주는 거거든요. 모든 여드름 치료의 사실 흉터 치료의 기본은 다시 상처를 냅니다. 피도 많이 나고 아파요. 마취를 해도 아프고 회복 기간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다운타임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다른 치료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여드름 흉터 치료는 흉터 치료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사실 베스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자 쪽에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짜는 습관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턱 쪽에는 켈로이드 흉터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게 짜다 보면은 여드름 이 고름이 서로 막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더 깊게 파이고 상처도 되게 커지는데 아예 하얗게 흉터가 져버린 분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한 2사이클 정도 도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엄청 좋아지셨거든요. 이렇게 심한 흉터도 사실 치료하시면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흉터라는 게 눈에 띄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모양에 따라서 다 다양하긴 하지만 빛에 의해서 패여 있는 자리들은 음영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자가 지면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이게 흉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제 굴곡, 패여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깎아주고 또 안쪽에 이제 패여 있는 자리들을 얼만큼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흉터 치료의 어떤 그 퍼센티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걸 매끈하게 만들어버리는 100%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주변에 이제 깎아 내려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음영이 지지 않도록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피부 안쪽 패여 있는 가장 깊은 골에서는 채워 올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양쪽을 좀 맞춰주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한 70% 80% 정도는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를 내는 과정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부터 하면 피부 표면에다가 레이저로 상처를 내는 보통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이제 레이저의 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레이저에다가 특별한 렌즈를 끼워서 마치 피부 표면에다가 상처를 내는 게 아니라 피부 내면에 상처를 내는 보통 MLA 기법이라든지 DOE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피부의 바로 안쪽에다가 상처를 미세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내고 채워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떤 흉터의 그 유형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한 그런 흉터들이 많다. 자잘하게 너무 깔려 있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건드려줄 수 없을 때는 이런 레이저로 한 번에 얼굴 전체를 깎아주는 그런 방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상처 혹은 뭐 이제 흉터에서 유형으로 보자면 아이스픽처럼 좀 깊이 패여 있는 흉터들, 그런 데들은 보통 이제 바늘이 없이 그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니들리스 인젝터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계로는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주사를 가지고 주입을 했잖아요. 바늘로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표면에서 물총처럼 제트로 분사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없어도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 미세한 알갱이들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주고, 또 그 안에 어떤 약물을 쓰냐면 보통은 어떤 걸 쓰시죠? 저희 병원에서는 주베룩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베룩이라는 건 사실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이제 PDLLA라고 네.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 성분이에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 이런 실 성분들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성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MLA나 DOE 방식이 진피층에다가 이제 레이저 공동이라고 하는 구멍을 사실 뚫는다고 이제 조직학적으로는 그렇죠. 잘게 쪼개서 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재생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베룩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가루 성분들, 실 성분들이 녹게 되면 거기를 콜라겐 같은 이제 탄력 섬유들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상처를 내서 스스로 재생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 플러스 어떤 특정 약물을 주입해서 그걸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통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대부분 이제 아이스픽보다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의 그런 박스카라든지 뭐 롤링 그런 흉터들은 상처 부위들이 좀 떡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아니라 엉켜 있거나 뭔가 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 조직을 뭔가 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찢지 않으면 아래쪽 페임이 회복돼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들은 보통 바늘로 들어가서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면 안쪽을, 상처 패여 있는 안쪽을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찢어주고 그 안쪽에다가 뭔가 주입해주는, 말씀하셨던 주베룩 같은 성분들이 될 수 있는데 안쪽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해서 피부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 방식의 시술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 큐어젯 같은 걸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공통적 부작용은 아프다. 어쨌든 네, 피부층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제트를 분사해서 뭐 약물을 집어넣든지 뭐 바늘을 넣어서 거기를 벌려주든지 그럼 공기를 집어넣든 다 모든 것들이 그 흉터라는 지점에서 찢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부를 찢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통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게 하나가 있고, 조직들을 이제 상처를 내다 보면 당연히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얼굴도 붉어지는 것들, 대부분은 그래서 한 번 시술을 했을 때 최소한 한 3-4주 정도까지는 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을 좀 길게 가지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어떤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것 노출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뭐 최대한 자외선 차단도 잘 하셔야 되고, 회복할 때까지 조금 보호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들은 있을 수 있어요. 확실히 다른 시술보다는 출혈도 많고, 그러면 다시 감염의 리스크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어쨌든 우리도 다시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염증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색소 침착의 리스크가 다른 시술보다는 확실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잘 발라달라고 되게 강조를 저는 많이 하는 편이죠. 흉터라는 거 자체가 이제 진피층이 녹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피가 녹기 전에 이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 그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사실 뭐 2차 성징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다든지 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잘못 짜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압출은 꼭 병원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사실 많죠. 요새는 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서 직접 짜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짜내는 것 자체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건 압출을 잘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압출은 꼭 병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이 됐던 간에 압출 굉장히 쌉니다. 트리암시놀론 주사라고 해서 피부층을 살짝 녹이는 그런 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생겨있는 여드름, 그런 염증 반응에 빠르게 좀 회복시키는 데는 이제 그런 주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뭐 저렴합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거의 10,000원 안쪽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압출, 염증 주사 다 해서 5만 원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10,000원 정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미뤄뒀다가 혹시라도 진피층이 패여서 흉터가 돼버리면, 흉터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적게 5번, 10번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10,000원이랑 거의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수백만 원이 듭니다. 100배 이상의 어떤 그런 또 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초기에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웬만하면 이제 집 근처도 좋고 직장 근처도 좋고 가까운데 좀 그런 데를 좀 뚫어놓고 생길 때마다 가가지고 주사 맞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드름, 흉터, 자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말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